소송경매입니다. 소송경매. 이 소송경매는 제가 책을 발간을 해서 아직도 한 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. 안 팔려가지고. 안 팔리는 책 중에 하나예요.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경매를 해야 되는데 왜 소송을 배워야 되죠?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소송을 해서 이기자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협상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소송은 협상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저기 쭉 보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이 맨 마지막 사례가 소송을 해서 이긴 사례거든요. 판결문으로 해서 소송을 이겼는데 돈은 안 남아요. 돈은 안 남습니다. 가장 남는 게 어떠냐면은 낙찰받고 소송을 집어넣으면은 그쪽에서 합의하자고 오면 합의했을 때가 제일 수익이 많이 나고 빨리 해결이 됩니다. 즉 다시 말하면 소송이라는 것은 합의를 하기 위한 소송이지 판결을 받아서 이기려고 하는 소송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제일 먼저가 이제 보시면 차례에서 제일 먼저가 제가 이 경매를 강의를 하면서 공정우선 매수에 숨어 있는 것을 잘 몰랐었어요. 그래서 제일 먼저 공정우선 매수의 그 룰을 다시 한번 실전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할 거고, 두 번째가 행정소송의 시작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의 주관에 의해서 자 보십시오. 어떤 땅에 개발을 한다는 얘기가 무슨 뭐 하는 거죠? 개발한다는 얘기가 뭐 한다고 그랬죠? 인허가를 받는다 그랬죠?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? 아니지. 제일 먼저 법을 본다. 법 다음에 뭘 본다? 시행령을 본다. 시행령 다음에 뭘 본다? 조례를 본다. 조례 다음에 뭘 본다? 담당자의 주관이다. 그럼 다 맞는데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? 당연히 해줘야 될 걸 안 해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제일 먼저 파트 3에 하면 토지 특수경매 입문하고 특수경매에 낙찰을 받아서 소송을 하지 않고 만나서 협상을 한 사례입니다. 그 다음에가 다시 말하면 파트 4는 네가 그래 네가 땅만 샀잖아 건물은 내 거야. 근데 너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법은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럼 우리가 소송을 하게끔 되면 법원에서 소송 내용이 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 내용, 소송을 온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이 소송 온 걸 가지고 자기에 가까운 변호사나 또는 법무사한테다가 소송에 대한 걸 물어보죠. 일반 민사 같은 경우에는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거를 잡아내야 되지만은 우리 지금 낙찰 받은 걸 소송하는 것은 증거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냐 아니냐가 필요 없어. 내가 산 게 있으니까. 등기부등본이 난 게 있으니까. 경매를 낙찰 받은 게 있고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법의 룰이 어떻게 되느냐만 따라서 누가 더 피해가 갈 수 있느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서 물으면 원하는 사람이 이 소송한 사람이 뭘 원하기 때문에 지금 당신에서 이것이 법으로 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당신한테 이런 식으로 가게끔 됩니다. 했을 때 그 결론을 미리 알면 그 사람들이 어떤다? 합의를 한다 이런 얘기죠.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그냥 합의하는 수도 있는데 그냥 합의를 하지 않고 판사님한테 가서 제가 뭐 이렇게 잘못된 건 알고 내가 나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좀 어떻게 한다? 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끔 좀 해주십시오 하고 판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이제 거기에 뭐야? 다시 가격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. 조정해서 하는 거고 아까도 제일 얘기했지만 조정하지 않고 뭐야? 무별로 무응대 나오지도 않고 뭐도 안 해.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. 배째라. 난 이 판사판이다. 하게끔 되면 어떤다? 할 수 없이 어떤다? 판결문으로 간다 이런 얘기.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파트 6까지 해던 것을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예요? 실전 사례입니다. 자,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. 우선 매수 신청을 여러 명이 동시에 할 경우 이렇게 돼 있죠. 제가 우리 그 평택에 이제 미군 부대가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평택에 이제 개발이 된다는 것이 고덕지구가 개발이 된다는 것이 발표되고 얼마 안 된 다음에
평택에 있는 집이 4분의 1이 경매로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수강장한테다가 이 지분 경매도 이것도 괜찮으니까 투자를 합시다 그랬더니 저한테다가 한 번도 법원을 안 가봤는데 같이 가보십시다 해갖고 같이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. 그래갖고 쭉 하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이 1등 해갖고 했어요. 두 명인가 들어와갖고 1등을 했어요. 그래갖고 됐구나 했더니 바로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툭 나오더니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하고 한 명이 나왔어. 아 이거 뺏겼구나 그랬더니 바로 30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또 나오더라고. 그런 거 감사했거든요. 근데 또 한 사람이 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4분의 1을 낙찰을 받았는데 우리 수강생이 나머지 4분의 1씩 갖고 있던 3명이 전부 다 와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어떤데 평택이 뜨고 있다는 얘기. 전부 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어요. 그러면 이때 이 공유자는 우선 매수를 누구한테 갑니까? 지분별로 나눠. 그게 이런 겁니다. 보면 한 사람은 이제 2분의 1이고 만약에 한 사람은 4분의 1이라 그러면 우리가 낙찰받은 거 4분의 1에 2분의 1 대 4분의 1 분으로 나눠서 공유자 우선 매수가 나눠. 3명이 똑같은 지분을 했다면 3명이 똑같이 나누고 2명이 했다 그러면 2명이 나누는데 그 사람들이 만큼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을 가지고 그 지분을 똑같이 그 비율로 나누어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받는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는 겁니다.